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가지 뭐 싼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3주 만에 돌아온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아주 빅 위크라서 제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드디어 9월 FOMC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회의에서는 아주 매서운 말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어제는 모처럼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2% 부근으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펀더멘탈이 좋은 개별 기업들은 이렇게 탄탄한 입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순위는요, 바로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정말이지 9월은 갖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던 달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인,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섰는지 여기 벌써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순위가 나와 있는데 먼저 수익률들 한번 보시면 한창 어려웠던 9월에도 20%가 넘는 종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테마들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행 크루즈 종목들입니다. 1위에 있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지즈 말고도 여기 3위와 여기 4위에 있는 그 기업들도 각각 전부 다 크루즈 업체들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달러가 초강세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국외 여행 수요가 좀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며칠 전에 미국 안에서 팬데믹 종료 이렇게 막 선언했던 것만큼 이런 리오프닝 주식들이 다시금 좀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테마가 저는 또 유독 눈에 좀 띄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이죠. 여기 태양광 적어놨잖아요. 솔라엣지와 인페이즈 에너지 각각 5위와 6위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 7위에 있는 테슬라도 최근에 정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테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랭크가 되어 있죠. 태양광 종목과 테슬라가 최근 들어 이렇게 강세인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형 법안이죠. 여기 와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한국말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 법안으로서 부과되는 정부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고 또 이게 글로벌 친환경 종목들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 IRA가 태양광 업황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IRA에서 다루는 여러 세액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ITC라고 해서 투자 세액 공제가 가장 클 텐데 원래는 2023년이면, 그러니까 내년이면 만료가 될 투자 세액 공제가요, 10년 더 연장을 시켜서 2032년까지 혜택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업체에서조차 2년 내지는 한 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10년이라고 하니까 세금 혜택 연장이라는 것은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가장 장기적인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지 업계에서는 심지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뉴 에라 이렇게 평가할 정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MPC라고 또 있습니다. 제조하고 생산에도 세제 혜택이 들어간다는 거죠. 태양광 모듈, 그리고 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까지 제조 생산할 때마다 이렇게 보조금을 딱딱딱 받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핵폭탄급 위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친환경 발전에서도 태양광이 특히 주목을 딱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가 있잖아요. 먼저 왼쪽 것을 보시면 이게 미국 안에서 발전 종류별로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을 제가 추이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할 거냐, 그 발전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황색, 가장 아래 여기 주황색이 있잖아요. 여기 주황색이 바로 태양광인데요. 2012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무르던 게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이제는 40% 정도는 가뿐하게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력 설비를 런칭을 할 때 주로 태양광에 더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미국 안에서 태양광 설치 용량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연간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초록색 선,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초록색 선입니다. 이게 기존에 예상했던 추이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IRA가 발표된 다음에 다시 예상한 그 그래프입니다. 녹색 선보다 이 막대 그래프가 확 이렇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 말인즉슨 IRA 덕분에 미국의 태양광 설치가 더 많아지고 그 설치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에서 태양광 발전 용량이 기존 예상보다 더 급등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인페이지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른 태양광 업체들의 올해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다른 테마들보다 상당히 강세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 수익률인데요. 올해 10월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1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얼마나 수익 내기가 어려웠는 장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빨간색 선은 여기 대표적인 태양광 ETF인 TAN, 탄의 모습인데 올해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업체들의 올해 성적이 좋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인페이지 에너지는 몇 퍼센트를 벌어들였느냐? 다른 업체들을 압도할 정도의 성적인 72.9%라는 주가 수익률을 올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근접한 것이 여기 보라색에 있는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인데 그리고 또한 인페이지 에너지의 직접적 경쟁자인 솔라에즈의 경우에도 한 10% 정도밖에 주가가 못 올랐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태양광 업체 중에서도 유독 높은 경쟁력을 보이면서 개별 기업의 실력으로 올해 높은 주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인페이지 에너지가 상당한 이렇게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태양광 ETF들도 인페이지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왼쪽이 TAN ETF이고요. 오른쪽이 또 다른 태양광 ETF인 RAYS, 그러니까 RAYS인데요. 두 가지 ETF 모두 다 인페이지 에너지를 편입 1위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경쟁자인 솔라에즈의 경우에는 각각 2위와 3위, 여기 3위에 여기 위치해 있네요. 두 가지 다 태양광 인버터와 그리고 가정용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여기 보면 인페이지 에너지도 인버터 배터리, 그리고 솔라에즈도 인버터 배터리 두 가지 겹치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업체가 인버터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93%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인페이지 에너지의 주력 제품인 이 인버터라는 게 대체 뭘까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보통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지붕에다가 패널을 설치를 하잖아요. 여기 이 잘생긴 아저씨가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를 설치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 있는데, 그런데 이 패널에서 받은 전기를 가정용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패널에서 받은 전기는 직류 전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교류로 바꿔주는 게 이 인버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인버터라는 것도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페이즈는 한 발짝 더 나아간 진보된 인버터인 마이크로 인버터라는 것으로 이런 중국 압도적인 시장 상황에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버터는 스트링 인버터라고 불리는 게 있었는데요. 스트링이 기타에 달린 줄을 스틱이라고 하고 또 스트링 치즈도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한 줄로 길게 여러 태양광 패널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 중앙 집중식으로 딱 컨트롤할 인버터를 붙여놓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패널 설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 방식인 인페이지 에너지의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면 개별 태양광 패널에 하나하나씩 인버터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인버터 하나가 고장이 나도 전체 설비가 중지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방식의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그늘이 지는 겁니다. 네.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구름이라든가 먼지 등이 쌓이면 태양광 패널의 성능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게다가 낙엽이라든가 새똥, 새똥 같은 것들도 눌러앉을 때 태양광 패널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막 태양광 패널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방식의 인버터를 쓰게 되면 여러 패널 중에 하나만 이런 문제가 생겨도 모든 패널의 성능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열등생 하나가 전체 학급 성적을 흐려놓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런 일이 없어요. 개별 패널에 하나씩 인버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이 딱딱딱 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그만큼 진단도 빠릅니다. 물론 인페이지 에너지의 시스템은 원격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패널을 원격으로 셧다운 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최대의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차세대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도 비쌉니다. 솔라에즈는 이와는 조금 더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인페이지의 방식이 설치가 간단하고 또 그래서 패널을 이렇게 확장
태양광 패널을 더 이렇게 붙일 때 확장할 때 용이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페이즈 에너지가 솔라 엣지 점유율을 역전하기도 했었고요. 인페이즈가 마진도 좋고 확장성도 좋아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매출이나 주가 차이가 최근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페이즈의 실적은 그렇다면 뭐 좋겠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분기 실적 발표치를 나타낸 겁니다. 지난 7월 26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07달러 여기 있죠. 0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 실적은 여기 보시면 0.53달러였습니다.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올해 2분기 실적 예상치는 0.85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던 거고 이때 주가가 약 18%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거의 매번 서프라이즈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실적 예상치도 실적 발표 이후마다 상향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회색 영역이 내년을 기준으로 한 주당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회색이요. 실적 발표에 회색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초록색 화살표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매번 초록색 화살표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주황색 선인 주가도 화답하듯이 우상향 추세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가가 유독 더 많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은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실적 상승의 폭발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올해 내내 가장 많은 신문기사의 타이틀을 가져갔던 이슈는 뭐니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가들이 다 그럴 것 같지만 대다수가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G7에 속해 있는 전통적인 서유럽 국가 그리고 일본 정도는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를 이렇게 취하고 있지만 G20, G20에 속해 있는 중국, 남미, 인도, 인도네시아 또 중동 국가들까지는 러시아의 제재 조치에 미온적이거나 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원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극 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방 입장으로서는 에너지와 자원에 한해서 내재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이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 부국들이 더 이상 서유럽 선진국 국가들의 어젠다로 끌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서 유럽 사람들은 실내 온도도 지금 맞춰야 되고 안 맞추면은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샤워도 이전보다 이전에 한 3번 했으면 이제는 한 번밖에 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winter is coming. 에너지와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 겨울이 코앞에 닥쳤죠. 그러니까 유럽 개개인 사람들 측면에서는 전력난이 지금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처럼 에너지 독립 필요성이 높은 때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맏형 독일은 탈원전을 했죠. 그래서 방법은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에 진심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국가별로 태양광 발전 용량을 제가 이쪽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은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요. 왼쪽 보시면 돼요. 독일은 한 5위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독일이 태양광 설치를 그래서 빠르게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태양광 설치 용량이 올해 7월까지 추이로 봤을 때 이 추이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2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혜를 결국 입게 되는 것은 유럽의 우방국에 속해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관련 업체들도 여기에 해당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하지만 태양광 부품들 중에서 인버터가 전력 효율과 가장 연관성이 높으니까 핵심 부품입니다. 근데 미국 업체들이 이 인버터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페이즈 에너지이기 때문에 높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밌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인페이즈 에너지의 미국 외 매출과 그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국외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한 듯 싶다가 2분기에 직전 2분기에 20%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분기에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뛴 건데요. 실제로 2분기 유럽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7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매출 비중이 2년 내로 50%까지, 지금 20%잖아요. 근데 50%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고 이 인페이지 에너지의 CEO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모든 신규 건물의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하게 되고 30kW시 이하급 주거용 태양광 지붕 설치에 보조금을 살포를 딱 하면서 대대적인 정책 시행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좋은 소리인데 역시 고려해봐야 될 리스크는 주가가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는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겠죠.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로 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PER 추이를 제가 그려본 건데요. 2년 평균치가 65배, 상당히 높죠. 65배 정도 되는데 현재 PER이 여기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67.5배예요. 그렇다면 이 PER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합당하냐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근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인페이지 에너지의 개별 펀더멘탈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입지가 더욱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 1위가 되기도 했었고 마진은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IRA 법안 내용이 예상보다 더 좋았고 더군다나 유럽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런 밸류에이션은 경쟁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더욱더 그 정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싼 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 비교는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떴네요. 어떤 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큰 축에서 보곤 합니다. 바로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인데요. 이 경쟁 기업들에 대비해서 PER이 인페이지 에너지는 아까도 67.5배라고 했잖아요.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축에서 인페이지 에너지가 모두 다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3년 평균 매출 증가율도 가장 높고요. 여기 62.5%가 넘어가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진도 매출 총이익률도 40%가 넘어가면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금리가 빨리 또 크게 올라서 한계 기업,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안정성 아니겠어요? 네, 안정성 측면에서도요. 지난 1년간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 남은 현금이 잉여 현금인데 잉여 현금 흐름도 혼자서 가장 높은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페이지 에너지의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페이지가 하고 있는 일은 이 그림으로 다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받은 전기를 바꿔주는 마이크로 인버터, 그리고 그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서 충전하는 전기차 충전기도 팔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을 원격으로 조정할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국 발전 시장의 미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건 VPP로 확장이 되는데요. VPP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가상 발전 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정들 곳곳에서 태양광으로 전기가 발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된 전기를 커뮤니티에다가 내다 파는 이런 대규모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장의 크기는 감히 예상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도 이 VPP에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 중간 영역에서 여기 보시면 VPP 여기 중간 영역에서 전력 자원을 모집을 해서 전력 거래를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유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점점 이 VPP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고요. 미래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인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드와 VPP에 대한 개념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면 더 재밌는 개념들로 더 재밌는 주식들로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3주 만에 찾아온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